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 중인 바르셀로나는 1차전에 이어 2차전 출전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전 왼쪽 풀백 알레한드로 발대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대가 출전하지 못할 경우 헤라르드 마르틴이 다시 수비라인에 포함되어 이니고 마르티네스, 질쿤데, 파우 쿠바르시와 함께 수비진을 구성할 전망입니다. 마르크 베르날과 마르크 카사도는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골키퍼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게는 오랜 부상 공백을 깨고 최근 복귀했지만 여전히 슈체스니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페란 토레스를 중심으로 라민 야말과 하피냐가 측면에서 지원할 예정인데 이 두 선수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콤비로 총 5골을 합작하며 최고의 시너지를 보여주었고 서로에게 각각 8번씩 찬스를 만들어주는 등 팀 내 공격 핵심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들과 레반도프스키가 합작한 골은 팀 전체 득점 37골 중 27골에 해당합니다. 인터 밀란은 주장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챔피언스리그 5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대회 통산 인터 밀란 소속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파트너 마르쿠스 튀랑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개인 최다인 14골을 기록 중이며 최근 3경기 결장 이후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 자원인 코레아, 아르나우토비치, 타레미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벤자맹 파바르가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덤프리스와 지엘린스키는 최근 복귀전을 치렀고 바스토니와 미키타리아는 리그 징계를 마치고 선발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바르셀로나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이번 시즌 독일 감독 한지 플릭 체제에서 유럽대회 첫 시즌임에도 경기당 평균 3.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릭의 전 소속팀 바이에른 미넨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리그 페이지에서는 리버풀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16강에서는 벤피카를, 8강에서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홈 4대0 대승 이후 원정에서 1대3으로 패했음에도 무난히 4강에 안착했습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는 6경기 5승 1무, 21득점을 기록 중이며 최근에는 구강컵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연장 끝에 3대2로 꺾고 통산 32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라리가에서도 레알 마드리드를 승점 4점 차로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28경기에서 23승을 거두며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 밀란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챔피언스리그 홈 1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바르셀로나와의 최근 맞대결인 2022-23 시즌 조별 예선에서도 1승 1무로 우세를 점한 바 있습니다. 비록 통산 상대 전적에서는 바르셀로나가 12번의 맞대결 중 6승으로 앞서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2010년 준결승에서는 무리뉴 감독이 이끈 인터가 3대2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인터는 이번 시즌 리그 페이지에서도 바르셀로나와 같은 승점 19점을 기록했으며 이후 페예노르트와 바이에른 미넨을 차례로 제압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라테시의 극적인 골로 미넨 원정에서 승리한 뒤 홈 2차전에서는 2대2 무승부로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이번 경기로 UEFA 챔피언스리그 통산 50번째 지휘를 맡게 되며 이는 이탈리아 감독 중 7번째 기록입니다. 인자기의 인터 밀란은 최근 20경기 챔피언스리그에서 단 2패만을 기록했고 이번 시즌 대회에서는 19골을 넣은 반면 단 5실점만을 허용하며 8경기 무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정에서는 체력 저하와 함께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AC 밀란과의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0대3 패배를 포함해 리그에서도 3연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특히 볼로냐와 로마에게 연달아 일격을 당하며 현재 나폴리의 승점 3점 차로 밀려 스쿠데토 방어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홈에서 강한 바르셀로나가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결승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공격력이 무뎌진 인터 밀란은 체력과 집중력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바르셀로나는 상승세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트로피를 향해 순항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나스르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거둔 4대1 승리에서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사디오 마네, 오타비오가 모두 득점에 성공하며 전방의 결정력과 공격 템포, 조율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유동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호날두와 존 두란이 투톱으로 나서고 마네와 오타비오가 폭넓은 움직임으로 지원합니다. 중원에서는 브로조비치가 안정적인 빌드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풀백 라인도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만
시마칸과 라포르트가 이끄는 센터백 조합은 간헐적으로 뒷공간 커버의 불안을 노출하고 있어 실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결장자는 없으며 팀 컨디션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는 알사드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3대2 승리를 거두고 창단 후 첫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나가 마르시뉴, 와키자카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빠른 전환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야마모토와 카와하라가 수비적 역할과 빌드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전방으로 롱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전개에서의 일관성 부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전을 치른 직후 불과 3일 만에 알라스르 원정을 떠나는 일정은 체력 회복 면에서 부담이 크고 주요 선수들의 피로 누적도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나 결장자는 없지만 세가와나 야마다 등 벤치 자원의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준결승 1차전은 사우디에서 열리는 만큼 홈 이점을 가진 알라스르가 여러 면에서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사디오 마네는 최근 경기에서도 득점을 이어가고 있으며 브로조비치가 중심을 잡아주는 중원과 공격의 유기적인 조합은 가와사키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와사키는 높은 활동량과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 맞서겠지만 체력 소모와 세컨드 볼 대응에서의 한계로 인해 후반전으로 갈수록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전력, 개인 기량, 피지컬 그리고 홈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알라스르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다득점 양상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와사키 역시 한 골 정도는 만들어낼 여지가 있지만 경기는 알라스르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